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증시가 드디어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신문들이 이걸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간략하게나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4년 만에 니케이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가 전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2월 22일입니다. 34년 조금 더 걸린 거죠. 자, 1989년 12월 29일 89년 증시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때 역사적 고점 찍고 2월 22일에 그 고점 상향 돌파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상징성일 것 같아요. 잃어버린 30년 극복했다라는 상징성. 그 상징성을 오늘 보여줬다는 건데요. 그 34년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에 본격적으로 일본 경제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간중간 반등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대세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점 부근에서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드디어 아베노믹스가 디플레를 끝내나 했는데 그 뒤로도 10여 년 동안 디플레 유지됐고 증시도 중간중간 큰 하락들이 있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왜 우리도 여기에 관심 가져야 하느냐? 이 일본 버블 붕괴가 가지는 경제사적 의미 때문입니다. 사실은. 1990년 일본 버블 붕괴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버블 붕괴였어요. 증시만 놓고 보면 미국 대공황과 비슷했습니다. 증시가 80% 하락했어요. 물론 미국 대공황은 한 4년 동안 바짝 하락했는데 일본은 1990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2008년까지 장장 18년간 80%가 하락한 겁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공황 때 그리고 일본 버블 붕괴 때 증시 하락률은 비슷한데 일본은 거기에 더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붕괴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붕괴가 치명적이었지만 일본이 버블 경제 때 워낙 모든 것에 투자를 했고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다 붕괴됐습니다. 미술품 투자 많이 했던 거 다 붕괴됐죠. 증시는 대공황 때는 25년 만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일본은 34년 만에 회복됐다. 이 정도면 오늘이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분위기는 그렇게 막 떠들썩하고 축하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헤드라인이기는 해요. 니케이 아시아에도 헤드라인 뉴스인데 굉장히 짧게 팩트만 보도하는 정도?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석을 떨 일이 아니고 이제야 드디어 버블 붕괴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심리적인 의미가 제일 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90년 일본의 증시 버블이 어느 정도였냐? 이걸 잘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일본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40%였어요. 1990년에. 이 위가 영국이고요. 그리고 이 밝은 파란색이 미국 증시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40%를 차지했는데 미국이 30%였어요. 일본 주가가 끝없이 오르니까 미국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1990년에 일본 증시의 시가총액이 미국 증시보다 더 컸다. 현재는 이래요. 이게 일본 비중이고 이게 미국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위상을 회복한 건 아니에요. 지수만 회복한 거죠. 자, 최근에 어땠나? 2023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 증시의 상승률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요. 니케이 225가 여기 있고 그 밑에 토픽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S&P 500이 있어요. 단연 일본이 상승률 1인데 근데 이걸 달러 기준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 토픽스와 S&P 상승률이 비슷해요. 엔화 기준으로는 상승률 세계 1위. 하지만 달러화 기준으로는 미국보다 약간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픽스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 전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8% 정도 모자라요. 토픽스와 니케이의 차이,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토픽스는 시가총액에 웨이트를 주고요. 니케이는 그냥 주가만 봐요. 보통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주가는 좀 낮잖아요. 그런 거는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니케이 225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주식이 유니클로고요. 일본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토요타의 비중은 유니클로의 한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곡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니케이가 가지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이 기념할 만한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미진한 점도 있지만 일본 증시 현재 긍정적인 요인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펀더멘탈이 좋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증가가 전망됩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다 EPS 하락이 전망됩니다. 검은색이 올해고 빨간색이 내년인데 일본만 올해와 내년 둘 다 상승한다. 이렇게 전망될 정도로 기업 펀더멘탈이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죠. 일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저PBR이다. 북밸류보다 낮게 거래되는 주식이 니케이 225 중에 37%입니다. 토픽스는 더 많아요. 47%가 PBR 1 이하입니다. S&P 500은 4%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일본 주식이 주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물론 PBR이 낮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당장 청산해도 주가보다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느냐? 회사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게 여전히 일본 주식의 특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외국인 투자가 너무너무 활발해요. 사실 외국인 투자가 일본 증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승의 70%가 외국인 거래로 설명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주식 외국인 보유율이 30% 넘어섰고요. 반대로 국내 투자자는 오히려 발을 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줄어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식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엔화가 싸고 금리가 낮으니까 값싼 엔화를 환전해서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소위 엔캐리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일본인 투자자들의 자국 증시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 약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 기조 유지될 걸로 전망된다. 일본 증시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